대한 소개로 PPT를 만들었는데 처음에는 일단 파운데이션에 대한 간단한 소개 이런 거 위주로 하고 그 다음에 과목별로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파운데이션에 대한 장단점 이런 거나 네, 그런 조언 같은 것들 드릴 수 있으면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파운데이션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운데이션은 제가 알기로는 이제 유럽에 있는 많은 대학들에서 국제 학생들이 이렇게 와서 유학을 할 때 조금 더 적응을 쉽게 할 수 있고 너무 학업이 뒤처지지 않도록 좀 도움을 주려고 만든 그런 시스템 같은 거인데 이제 많은 유학생들이 처음 유학을 가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공부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먼저 그냥 예습하듯이 이렇게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그런 시간이 되기도 하고 또 처음에 정착을 했었을 때 뭐 거주 등록을 해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현지 계좌를 만들어야 된다든지 그런 일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빨리빨리 되는 부분들이 아니다 보니까 학업을 1학년 바로 들어가자마자 병행을 하면서 그런 거를 이렇게 진행하기가 조금 힘들어서 좀 적응하는 그 나라에 대해 알아가는 그런 시간을 주는 그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원래는 9월 파운데이션이랑 1월 파운데이션 두 개가 있고 헤이그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9월부터 그 다음에 2월 말까지 그 학사 일정상으로는 재시험까지 해서 7월이라 되어 있는데 그 수업 자체는 6월에 끝나고 1월 파운데이션은 똑같이 6월에 끝나는데 이제 1월부터 시작을 하는 거라 9월 파운데이션보다 이제 한 학기 더 적게 마지막 두 학기 정도만 수강을 하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둘 다 같은 내용을 배우는데 9월 파운데이션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영어나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많이 배우고 처음에 1월 학기에서는 본격적으로 그냥 과목들 똑같이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1월 파운데이션이 선생님들께서 처음에 인트로덕션 하실 때 막 fast track이라고 해가지고 너네가 조금 더 바쁘게 9월 학생들보다 움직여야 된다. 왜냐면 9월 학생들이 했던 거를 너네가 1월에 텀 2를 하면서 같이 텀 1을 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조금 더 바쁘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굉장히 널널한 스케줄이고 막 적응할 시간도 충분히 있고 학교 공부나 이런 것도 그렇게 어려운 편이 아니다 보니까 생각보다 영어가 막 그렇게까지 나는 힘들지 않고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다 하는 분들은 1월 저는 충분히 가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경험하시는 학생들도 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편이고. 맞아요. 이번에 와서도 1월 학기 영어 조건이 높아요? 네, 0.5 네, 0.5점. 9월이 5.0이고 1월이 5.5. 맞아요. 근데 그때 우리 인터뷰 우리랑 너 학교 소개할 때 인터뷰 때 네가 얘기한 게 있는데 가능하면 이제 윤서가 말하는 거는 5.5는 좀 낮은 것 같다. 가능하면 6.0 될 수 있으면 6.5 맞아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윤서 자기 IELTS 몇 점이었어? 8점. 예, 8점이었거든요. 아까 fast track 들으셨죠? 네, fast track. IELTS 8점 정도 비싸겠거든요. 그래서 아마 윤서 학생이 좀 더 좀 널널하다고 맞아. 생각을 네. 할 수도 있는데 어젠가 그저께인가 대표님이 수빈 학생 인터뷰도 올리신 네, 거 올렸어요. 봤는데 그 학생도 6으로 네, 시작했나? 수빈이도. 근데도 영어가 되게 준비를 더 했으면 좋았을 거라고 네. 하는 거 보면은 이제 시간이 있는 학생들은 6.5는 영어. 만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영어. 네. 넘길까요? 네. 수빈 학생. 근데 어떻게 영어를 그렇게 잘했어요? 7살 때 뉴질랜드를 가서 2년 정도 살았었는데 막 유치원을 끝낸 시기다 보니까 약간 한국어도 막 그렇게 잘 되진 않잖아요. 근데 가서 영어를 이렇게 학교 다니면서 배우니까 조금 더 그때 이후로는 영어를 계속 했던 것 같아요. 몇 년 2년 살았어요? 2년. 네. 제가 전에 들은 바로는 그 2년 갔다 온 거로 영어가 이렇게 유지된다는 건 아닌 것 같고 부모님이 주변에 있는 영어 도서관 어렸을 때부터 계속 영어에 관심이 많았더라고요. 그래서 쭉 했고 고등학교 어디야? 서울국제고등학교. 국제고등학교 나왔어요. 그러니까 영어가 되게 익숙해하고 공부를 잘했던 학생이니까 굉장히 수월했던 거지.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엠바서더도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저는 이런 여러 가지 경험이나 좋은 영어 실력이나 이런 것들이 바탕이 됐기 때문에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엠바서더가 무슨 역할인지 설명해줘도 좋을 것 같아요. 아주 좋죠. 엠바서더는 한국인 최초의 엠바서더.
엠버서더는 사실 처음에는 학교에 대해서 막 알아보고 여기 오기 전에 알아보고 할 때 학교 홈페이지 들어갔는데 뭐 톡 투어 엠버서더 하면서 이렇게 사진이 막 이렇게 뜨더라고요. 사람 사진이. 근데 보니까 그 사람들한테 뭐 질문을 할 수도 있고 궁금한 거에 대해서 뭐 학교 생활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있고 실제로 그 대답을 받아서 저희가 답변을 하는 그런 앱 같은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게 저한테는 사실 도움이 좀 되기도 했고 다만 거기에 한국 학생분이 제 기억으로는 없었어가지고 있었으면 좀 더 좋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인트로덕션 날에 막 이것저것 설명해 주시다가 그리고 혹시 엠버서더 하고 싶은 친구 있으면 뭐 연락 줘 이런 식으로 약간 되게 가볍게 사울레나 분께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냥 별 생각 없이 약간 처음 유학을 왔고 약간 걱정되는 것도 있고 좀 두려운 것도 있고 한데 차라리 아예 약간 이렇게 돌파를 해야 될까 싶어가지고 예, 이렇게 저질러 놓으면 이제 수습은 제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니까 일단 저질러 보자라는 생각에 되게 긴장을 하면서 메일 보내서 죄송한데 제가 엠버서더를 좀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보냈는데 죄송한데. 죄송한데 이렇게 보냈는데 은근 막 면접이랄 것도 없고 그냥 너 왜 하고 싶냐 해서 제가 여기 와서 좀 적응도 잘 하고 싶고 다양한 친구도 만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 그래 그러면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뭔가 그때 오셨던 것처럼 유학원에서 이렇게 학교를 오신다거나 저 같은 경우는 한국인이니까 특히 한국 분들이 뭐 견학을 오시거나 하면 이제 소개를 해주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홈페이지에서 누가 질문하면 답장해주고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일어나는 행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혹시 참여하고 싶으면 시간 되는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단톡방에 저 시간 됩니다 하면 가서 이렇게 도와드리고 그렇게 막 많은 일들을 하진 않아요. 그러면은 그 엠버서더 똑같이 윤서 학생처럼 한국 학생이 질문을 해요? 그 앱 통해서? 네 맞아요. 한국말로? 네 한국말로 그 서울레나 분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너가 한국 친구들이 있으면 너 소개하는 그 말에 꼭 한국어로 질문이 된다고 얘기를 하면 그 친구들이 좀 더 쉽게 질문할 수 있지 않겠냐 해서 실제로 알게 된 친구도 있고 은근 한국 친구들이 되게 질문을 많이 해요. 숨기는 완전. 네. 페이는 얼마 받아요? 페이는 푸드티를 준다거나 뭐 상품권을 준다거나 아마존 15유로 뭐 바우처 같이 10유로? 15유로 15유로. 이거는 경험. 네 그냥 약간 15유로 바우처? 6개월 하는데 15유로 바우처? 그럼요. 진짜 사자다. 진짜 해자 그래. 상냥하다. 누가 해서 자기가 윤서 학생이 해자. 근데 이게 나중에 뭐 이력서를 쓴다거나 이런 거 할 때는 사실 큰 도움이 될 거니까 잘한 것 같아요. 좋은 약간 그 경험. 자신감도 완전. 생기고 좋은 경험이었을 것 좋은 같아요. 경험이지. 사람들도 만나고. 그럼. 맞아요. 이렇게 웃으면서 해자 얘기도 할 수 있고. 자, 그럼 파운데이션 과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과목은 총 6가지인데 이걸 한 번에 다 배우진 않고 일단 맨 위에 3개는 이제 공통적으로 저는 1월 학기니까 그 두 학기 모두 다 들었던 과목이고 밑에 3개는 첫 번째 학기랑 두 번째 학기 좀 나눠서 들었던 부분이 있는데 일단 수학 같은 경우에는 매 시간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배운 수학 내용도 있고 당연히 이제 처음 보는 형식의 그런 수학 내용도 있는데 좀 다양하게 배우는 편이고 선생님께서 보통 먼저 숙제를 저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먼저 숙제를 이렇게 내주시고 이렇게 너네가 풀어와라 이렇게 한 다음에 수업에 오셔가지고 개념을 설명해 주시면서 1시간 정도는 개념을 설명하는 강의 형식이고 그 뒤에 수업들은 이제 문제를 같이 풀어보는 느낌이었고요. 그 다음에 옆에 아카데믹 리터처 스킬스 저거는 영어 과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리스닝, 스피킹, 라이팅, 리딩으로 각각의 어떤 과제나 시험 같은 것도 보고 저거는 사실 매번 할 때마다 좀 달라지긴 해요. 어떤 내용을 배우는지도 달라지고 근데 기본적으로 좀 주변 사람들이랑 뭔가 말하고 약간 토의하고 약간 그룹으로 약간 그런 게 좀 많고 글 쓰고 에세이 작업하는 그런 과제가 굉장히 많아요. 여기서 애들이 영어를 못하는 친구들이 조금 힘들어했어요. 글 써야 되는데 AI를 없이 써야 되다 보니까 AI에 걸리는 친구들이 너무 많았고 근데 이게 약간 막 번역기 이런 것도 걸릴 때가 있고 막 그래머리 이런 거 막 문법 이런 거 쓰면 약간 걸릴 때도 있고 해가지고 그래머리를 문법 체크해도 표절했다고 체킹 받더라고요. 요즘 보니까. 맞아요. 그래머리를 써도. 때에 따라서 다르던 것 같긴 한데 막 그 유료 버전 쓰면 걸린다라는 얘기가 있고 그냥 기본 것도 안 된다라는 얘기도 있긴 한데 웬만해서는 그냥 아무것도 안 쓰는 게 그래. 제일 낫긴 하죠. 그래서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스터디 석세스 같은 경우에는 막 고등학교 때 약간 진로 수업 같은
그러니까 쓸데없는 수업인 건데 뭔가 왜냐면 아카데믹한 수업은 아니에요, 그죠? 저거는 시험을 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한 학기 동안 한 프로젝트를 해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무조건 그룹을 만들어서 프로젝트를 하는 건데 첫 학기 때는 이제 막 비즈니스 플랜 같은 걸 짜는 걸 했어요. 너희가 이게 현실성이 있건 없건 너희가 어느 정도의 돈이 들어가는지 그리고 어떤 아이디어를 어떤 식으로 너네가 실현을 할 것인지 이렇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틀에 맞게 약간 리포트 같은 걸 그룹 친구들이랑 만들어서 다 같이 발표를 하는 그런 프로젝트였고 두 번째 시간대에도 비슷한 거긴 했는데 약간 사회 문제 중에서 너네가 하나를 골라서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는 그것도 마지막에는 다 같이 조별로 발표하고 그게 약간 전부였는데 친구들에 따라서 이제 발표하고 막 그룹 활동 이런 걸 좋아하는 친구들은 그 수업을 되게 좋아했고 시험도 없으니까 부담도 적고 이래서 근데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나 발표 같은 걸 좀 두려워하거나 조별 과제 이렇게 좀 안 맞는 친구들은 사실 되게 좀 뭐 쓸데없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긴 해요. 그리고 윤 학생은 어땠어요? 저는 저는 약간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쓸데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시간들이 되게 재밌긴 했어요. 특히 첫 번째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 비즈니스 플랜 만드는 거는 뭔가 느낌상 대학 가서도 한 번쯤은 할 것 같은 그런 하니까 하는 과제여서 거야, 예. 그래서 한번 맛보기로 되게 좋았던 것 같고 선생님께서도 굉장히 약간 유하게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저도 부담 없이 이것저것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나름 괜찮았다. 너는 그 비즈니스 플랜 어떤 거 했어? 기억나? 그 제가 아이디어 낸 거였는데 애기들 베이비시터가 그 해외에 많잖아요. 근데 그거를 약간 우버처럼 이렇게 앱으로 부르면 예, 오는? 그 사람의 프로필이나 이 사람이 어떤 부분들이 특별히 더 잘 케어한다. 그리고 학부모의 그 프로필도 나는 우리 아이는 뭐 어떤 알러지가 있고 특이사항은 어떤 이런 게 있는데 뭐 무슨 요에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 이렇게 케어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의 그 앱을 통해서 채팅을 하게 돼가지고 서로 신상도 어느 정도 보호를 해주면서 적당히 서로의 어떤 그 베이비시터가 내놓는 그 시간대 가격에 따라서 서로 조절을 하면서 그렇게 약간 베이비시터를 구하는 그런 앱을 만들었던 재밌네. 기억이 있습니다. 부가 설명 잠깐 하자면 스터디 서비스가 원래 저희 파운데이션 처음에 시작할 때는 없던 과목이었는데 중간에 생겼어요. 이게 헤이그 대학교에서 요청을 해서 만든 과목이에요. 그래서 이게 아카데믹한 과목은 아니지만 헤이그 대학교에서 공부할 때 필요한 자질을 키워주기 위해서 만든 과정이라서 어떤 학생은 좀 쓸데없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하고 나면 나중에는 도움이 될 윤학생의 거예요. 감이 맞았네. 왠지 대학 가면은 할 거였는데 가서 그거 엄청 할 때문에 거야.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쓸데없는 걸 안 시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요거 감을 기르기 근데 아마 위해서. 성적에 또 안 들어가니까 학생들은 맞아. 그럴 수도 이 ALS도 이거 쓸데없다고 말하는 친구들은 사실은 꽤 많거든요. 근데 그리고 저거 쓸 때 완전 있을 것 이게 같은데. 제일 쓸데 되게 있어. 그게 제일 쓸데 있을 텐데. 그러니까 얘가 되게 똑똑한 애인 거야. 맞아. 왜냐면 제가 학생들을 많이 만나보잖아요. 이거 되게 쓸데없다고 말하는 친구들도 잘 들어라. 근데 학생들 진짜 많다고. ALS를 제일 어려워해요. 성적 받는 맞아요. 것도 그렇고. 영어전 저거 완전 영어고. 진짜 중요한 거 진짜 중요한 거. 아 그리고 제가 다른 학교 파운데이션이랑 또 영어 가르치는 방식이 파운데이션마다 좀 다르잖아요. 다르죠. 근데 어떤 학교는 영어가 약간 IELTS처럼 하는 데가 있어요. 정말 시험처럼. 근데 헤이그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진짜 프로젝트나 에세이 쓰는 그런 완전 그냥 저 ALS 저 말 네. 그대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조금 IELTS처럼 공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학 학업에 필요한 영어 맞아요. 실력을 네.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네. 우리 그때 그 스포츠 매니지먼트 2학년 학생이 만나가지고 이거 설명해 줬잖아요. 저는 그게 되게 좋더라고요. 희준 학생. 예, 이거를 하고 왔기 때문에 내가 레포트를 쓸 때 그런 포맷에 다 맞게 쓸 수 있었다. 뭐 유럽에서 공부 영어 엄청 잘하는 애들 왔지만 걔네들은 저걸 몰라가지고 저 방식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2학년인데 지금도 잘 못 쓰는 애들도 많다. 되게 중요한 수업. AP7인가 무슨. 맞아요. 네. APA7 형식으로 어떤 식으로 에세이를 써야 한다 이렇게 막 설명을 해주시고 어떤 구조로 써야 되는지 이런 것도 설명해 주시는데 그거를 계속 선생님이랑 상담하면서 이런 부분을 고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서로 다듬고 하는 그런 시간이 있다 보니까 그런 과제들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라이팅하는 실력을 좀 많이 늘게 해주고 라이팅을 어느 정도 할 줄 아는 사람이더라도 대학 와서 하는 라이팅은 또 따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 형식이 그걸 좀 배우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과제로 대부분을 하긴 하는데 리스닝이랑 라이팅은 또 따로 시험을 보긴 해요. 근데 그게 막 공부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거라기보다는 그냥 그때 가서 IELTS처럼 보긴 하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리스닝은 솔직히 조금 어려웠어요. 막 그렇게 높은 점수를 받는 친구를 많이 보진 못했고 근데 라이팅 같은 거는 그때 수업 시간에 배웠던 그런 개념들 토대로 그렇게 또 에세이를 쓰면 잘 쓸 수 있는 부분이라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유용한 수업이었던 것 같아요.
아주 좋습니다. 자, 다음 커뮤니케이션으로 나갈까요? 커뮤니케이션은 저거는 이제 원래 제가 듣기로는 커뮤니케이션이 9월 학기 친구들은 9월 달부터 듣는데요. 그래서 1월 학기 친구들만 그거를 텀2에서 들었고 9월 학기 친구들 안 들었는데 커뮤니케이션은 그냥 말 그대로 의사소통에 대한 개념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소통의 다양한 방식도 배우게 되고 뭐 문화적인 차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어떤 의사소통에 다른 점들이 발생할 수 있는지 이런 걸 배우기도 하고 그래서 저거는 의외로 되게 약간 저거는 뭐 시험 보긴 하지만 조금 다 같이 선생님이랑 이야기하고 의견을 내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막 우리나라에서는 의사소통이 이렇다. 뭐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한다. 약간 이런 의견을 좀 많이 주고받을 수 있는 수업이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고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저거는 진짜 경영 전공하는 친구들이라면 반드시 배워야 하는 그런 기본적인 개념들에 대해서 배웠어요. 뭔가 경영도 그렇고 마케팅도 그렇고 뭐 광고 마케팅 이런 거에 대해서 배우기도 했고 경영을 하는데 막 경영 진짜 수학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도 하고 예, 경영의 기본적인 개념들 그런 걸 배우면서 조금 어렵다고 느껴지긴 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걸 좀 수월하게 오히려 느끼는 친구들이 있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 접하는 것들이기도 하고 이것도 영어로 접해서 공부를 해야 되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었는데 저 과목들 통틀어서 그나마 좀 약간 리스키했던 것 같다. 요거는 안 리스키? 저거는 그거예요. 그 텀 3 때 새로 생기는 건데 비즈니스랑 커뮤니케이션은 텀 3 때 안 하고 리서치만 새로 생기는데 저게 텀 3 때 ALS 저 아카데믹 저 영어 수업이 리튼 리포트를 작성을 하라고 해요. 그게 약간 대학 논문 같은 느낌인 건데 예,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막 설문조사 이런 걸 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하는 방식이 조사 저쪽에서 방법. 예, 조사 방법이나 메소돌로지 같은. 그렇죠. 그리고 어떤 구조로 그런 걸 작성을 해야 되고 조사를 할 때 어떤 주제로 할 것인지 이런 거를 리서치 쌤한테 그 컨펌을 받고 그 다음에 그거를 쓰는 것 자체는 ALS에서 이렇게 선생님께서 봐주시고 약간 이런 거였거든요. 같이 묶여 있는 거네요. 네, 그렇죠. 묶여 있는 그런 거였어요. 진짜 버릴 게 없어. 맞아요. 다 이유가 있어서 다 만든. 이유가 있어서 하는 거야, 진짜. 그리고 위의 세계는 어떤 그러니까 저희가 헤이그에 비즈니스 앤 소셜 사이언스 그 스트림이 있고 그 디자인 앤 테크놀로지 그 스트림이 있는데 위의 세계는 어떤 걸 공부해도 다 배우는 거고요. 밑에 세계는 이제 윤사 학생이 스포츠 전공에 매니지먼트를 따라서. 하기 때문에 이제 맞아요. 매니지먼트 쪽이라서 배우는 거예요. 다른 학생들은 뭐 피직스 이런 거 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스트림에 따라 좀 배운 내용도 수학도 이렇게 다르긴 한데 기본적으로 저 세 개는 다 공통적으로 배워요. 네. 자, 다음. 네, 이거는 그냥 시간표인데 텀2에서의 시간표 물론 저것도 선생님의 어떤 개인적인 사정이나 아니면 그때그때 딱 좀 바뀌긴 해요. 막 분명히 선생님의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서. 분명히 네, 어제까지는 막 멀쩡했는데 시간표가 갑자기 막 다음날 아침에 가보니까 사라져 있고 다음날 아침에 한순간되어 있고 막 한번 분모 이래요. 한번 할까 오래간만에? 근데 그게 약간 그래서 항상 좀 시간표를 잘 체크를 해야 되는데 보시면 텀2 같은 경우는 이것도 랜덤이에요. 시간대는 랜덤이고 어떤 친구들은 뭐 텀2에는 오후 시간대였고 텀3 때는 오전 시간대였다 얘기한 친구도 있는데 저는 반대였고 저기 막 막 코드명 같은 게 적혀 있는데 저게 그거예요. 그냥 과목 명이에요. 저기 보시면 예를 들어서 엘레나 저 12시 15분 저 수업에 맨 뒤에 CO 이렇게 적혀 저게 커뮤니케이션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같은 색깔은 같은 수업인 거고 저 시간대에 저렇게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적으면 한 하루에 1개 많으면 하루에 3개 이 정도가 기본이고 그렇게 학생들의 공강 시간을 막 이렇게 고려해 주진 않아요. 그래서 때로는 막 되게 넓은 공강 시간이 있고 근데 대부분 어쩔 때는 촘촘하고. 네, 어쩔 때는 되게 촘촘하고 막 15분 뒤에 수업 시작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저렇게 보시면 되고 ALS는 저렇게 크리스티나 쌤 그 노란색 수업 저 2개가 ALS 수업 저 2개이고 그 다음에 니콜라 쌤 파랑색 저게 3개가 이제 주3회 하는 수학이고 초록색 저거는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앤 오거나이제이션 저거이고 스터디 석세스가 맨 마지막 금요일에 1시간 정도 제가 하게 됩니다. 생각했던 것보다는 수업 양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우리나라 고3 너 해봤지? 아, 그래서 그런가 봐요. 제가 약간 좀 너무 시간이 널널한데 이렇게 생각을 했던 그러니까 우리나라 게 고3 했던 친구들한테는 네. 진짜 널널하다고 느껴지죠. 그리고 한국에서 대학 다니는 친구들이랑 얘기를 해도 약간 제 시간표를 보여주면 막 기본적으로 이 수업은 그럼 한 3시간 듣겠네? 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3시간 듣는 수업이 있어? 이렇게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보통 길어봤자 1시간 반인데 그래서 널널해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입시를 해봤고 고3을 해봤고 이거를 이제 네덜란드 입시라고 봤을 때는 정말로 되게 이거야말로 해제 아니냐? 네. 이거야말로 진짜로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나라 고3이 너무 불쌍하다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맞아요. 펌 3 때 오면 사실 더 널널해져요. 그러네요. 막 하나씩 네. 있는 것도 많네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원래 텀 2 때는 9월 달 때 못 배웠던 커뮤니케이션이랑 매니지먼트 오거나이제이션을 같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두 개가 없어지고 리서치 하나만 들어오고 그 리서치 하나도 1시간 정도만 수업을 하고 그래서 수학 3번, 그다음에 노란색 저 영어 2번, 요건 똑같이 스터디 석세스 1번까지 똑같이 진행되고 그다음에 저 밑에 저거는 이제 중간고사 기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저 앞에 마스터 Q&A 막 저거는 그냥 선생님께서 참석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건데 혹시 수학하면서 궁금한 게 있으면 시험 전에 저렇게 약간 리비전. 시간을 주시면 와가지고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면 되고 그 다음에 midterm exam 저렇게 하면 전날은 이제 학교 가서 시험을 보게 되는 거죠. 텐타멘잘 저거 적혀있는 저기가 시험장입니다. 겁나 커요. 시험 보는 얘기 한번 하자. 내가 그거 물어보려고 그랬어. 아, 근데 그때 우리 센터에서도 내가 물어봤었잖아. 알려달라고. 우리나라는 시험 보면 반에서 그냥 앉아서 보잖아. 교실에서. 그쵸. 시험지 나눠주고. 뭐 많아봤자 몇 명 있니? 너는 어떻게 봤어? 막 진짜 대빵 큰 막 강당 이런 데서 다 같이 거기에 그 색깔별로 줄이 2개씩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전날쯤에 메일이 와요. 너는 무슨 색깔에 몇 번째로다 이렇게 오면 그거대로 앉아야 하는 거고 그 색깔별로 또 그 캐비넷이 있거든요. 그 시험장 들어가기 전에 거기다가 이제 핸드폰이랑 그런 캠퍼스 카드랑 필기도구 이런 거 수학이면 계산기까지 그걸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그 캐비넷에 넣어놓고 그 검사 맞고 들어가가지고 이제 시험장 제 자리 그 로우에 들어가가지고 아무데나 이렇게 앉아 있으면 선생님들께서 마이크 들고 오셔가지고 이제부터 시험 시작할 거다. 예, 약간 그런 거 해주시는데 진짜 어수선하고 이거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는 보통 시험 시작하기 한 10분 전부터 애들이 다 앉아 있잖아요. 이렇게 막 겁나 긴장하면서 막 이렇게 있는데 종 딱 치고 정확한 시간에 시작하고 정확한 시간에 끝나고 이런데 거기는 약간 좀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좀 시작이 되고 네, 아직 막 쌤이 앉으라 그러는데 안 앉는 애들도 있고 막 파운데이션 학생만 있어요? 거기? 네, 파운데이션 시험이니까. 비즈니스 스트림이랑 그 테크놀로지 둘 다 이렇게 듣고 다 같이 그냥 모든 학생들 다 같이 듣고 그리고 리스닝 시험 같은 거는 이제 리스닝 들으면서 뭔가 메모할 종이를 주시는데 그것도 분명히 그 본인들이 시작하라고 하자마자 리스닝 딱 틀고 들으라고 그랬으면서 그 종이는 또 나중에 주더라고요. 그래서 짜증나가지고 계속 막 손들고 있고 한국 애들끼리 이거 좀 너무 짜증난다고 그랬었는데 한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 네, 너무 약간 답답하고 어수선한 그런 느낌이라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많아. 그렇죠. 근데 어쨌든 다 같이 보고 내가 먼저 끝나면 먼저 이렇게 손들어가지고 죄송한데 이거 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하고 먼저 나가면 되고 꼭 수학은 이제 저는 먼저 끝나가지고 나가 있으면 거기에 한국인들만 이렇게 우르르 몰려 있어요. 다른 친구들 다 거기서 공부하고 있고 항상 한국인들만 모여가지고 다 끝났다 집 가자 이러고 그런 편입니다. 그런 압박감이 이런 거 없어서 워낙 많은 애들이 이렇게 체육관 같은 데서 보잖아. 그거에 쪼는 애들도 있거든. 맞아요. 처음에는 약간 긴장이 많이 됐어요. 그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진짜 약간 그 지하에 있는 네, 거기 네, 아니에요? 네, 네. 그 가오카오 보는 것처럼 네, 의자 쫙 맞아요, 있고. 맞아요. 아. 진짜 이렇게 그게 대학가도 그렇게 해요. 맞아요. 네덜란드 다 그렇게 시험 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좀 이게 촘촘하게 책상이 막 여러 개가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거기서 보는데 막 연필 사각사각 막 소리 너무 크게 들리고 이러니까 너무 막 예민해지고 이랬는데 또 K 고딩이니까 또 시험 들어가면 이제 또 겁나 그런 것처럼. 남의 소리 따윈 중요하지 않고 이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또 하게 되더라고요. K 고딩. 맞아요. 근데 막 그런 건 있었어요. 브라질 친구 중에
압박감 때문에 중간에 시험 포기를 몇 번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이게 특히 막 수학을 너무 못하고 이러는데 멘탈이 약하다. 네, 멘탈이 너무 막 부담감 세고 이러니까 아. 중간에 나가고 죄송한데 못하겠다고 이러고 그런 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데서 보는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대학교 가서 또 시험 봐야 되니까. 맞아요. 그 압박감을 되게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간혹 있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웃긴 게 가기 전에 학생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수학이잖아요. 항상 한국 학생들 수학 어디까지 하냐고 맨날 물어보는데 수학은 가면은 한국 학생들이 제일 되게 쉬워하는 과목이죠. 그 점수 잘 받고. 약간 K 고등에게 수학이야. 그쵸. 상대적인 건데 네. 이제 막 어떤 걸 배우느냐에 또 다르긴 해요. 막 저희가 처음 배웠었던 거는 막 퍼센트 이런 걸 배웠는데 저는 살면서 이걸 들어본 적이 없었던 거라서 이게 뭐지? 약간 처음 배우는 거라 좀 당황하고 이랬었는데 또 그 다음에 기말고사 볼 땐 또 미분 공부하면 이건 쉽지. 정말 처음에 미분 공부한다 했을 때 나는 이과가 아닌데 미분 어떡하지? 이러고 있었는데 그냥 막 방정식 주고 미분하세요. 약간 이런 거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뭐 내가 문제집을 얼마나 많이 풀었는데 이러면서 그런 것도 되게 수월하게 하고 물론 또 사람마다 다르긴 해요. 어떤 분들은 막 제가 아는 언니는 대안학교를 나와서 이런 걸 아예 공부한 적이 없는 언니다 보니까 좀 어려움을 겪기도 했는데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한국인이라면 다 쉽게 하는 것 같아요. 문제가 많지도 않고. 네. 문제가 많지도 않고 말 잘했네. 몇 문제 나와? 그 큰 몇 문제 몇 시간? 시간은 끝까지 있어도 더 본 적이 없어서 아마 막 2시간 막 그 정도일 거예요. 그 시계가 앞에 있는데 2시간 정도일 거고 아마도 그때그때 다르긴 하겠지만 보통 6문제에서 7문제 크게는 그렇게 있고 그 안에 약간 작은 문제 뭐 이거는 뭔가요? 뭐 이걸 구하시오 이런 거 가끔 나오긴 하고 개념 물어보는 문제도 되게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은근 어렵지 않아요. 은근 어려워요라고 은근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네, 공부를 오케이. 한다면. 오케이, 좋아요. 자, 패스트트랙 스케줄이 어떻게 되냐? 이건 아까 얘기했던 그 1월 학기가 텀 2 이게 9월 학기에 텀 1이랑 텀 2 합쳐놓은 거를 듣는 거기 때문에 그냥 커뮤니케이션만 한 번 더 듣는 거다. 이게 패스트트랙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그냥 시간표를 조금 더 설명해 놓은 건데 수학은 주 3회 1시간씩 수업을 듣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의를 한번 들으면서 개념을 배우고 그 다음 2시간 동안에는 선생님께서 뭐 나와서 문제 풀어보라고 하기도 하시고 그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시간을 좀 갖습니다. 그리고 ALS 같은 경우에는 영어 수업이고 주 2회 90분 수업이에요. 1시간 반 정도 수업을 하고 주로 선생님이랑 친구들이랑 좀 대화를 하면서 좀 진행이 되는 편이고요. 라이팅하는 그런 과제가 굉장히 많고 스터디 석세스는 주 1회 60분 수업이고 그 시간 동안 주어진 그룹끼리 프로젝트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궁금한 거 있으면 선생님께 질문 드리고 이거는 그룹 프로젝트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 수업 시간만 하면 안 되고 그냥 공강 시간 비어 있을 때 주말에 이렇게 친구들이랑 막 연락해가지고 우리 언제 만나서 이거 하자 이런 걸 각자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저 수업 시간 동안에는 그냥 컨펌 받는 시간 그동안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거를 좀 확인하는 시간이고 커뮤니케이션은 주 2회 60분 수업이에요. 그래서 1시간은 강의 듣고 1시간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로 의견 나누면서 세미나처럼 하는 시간이고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생각해보니까 저 과목이 비즈니스 매니지먼트가 아니라 매니지먼트 앤드 오거나이제이션인데 깜빡했어요. 아무튼 비즈니스 경영을 배우는 거라서 주 2회 90분 수업이라서 한 번은 렉처 듣고 두 번은 세미나로 선생님이랑 대화를 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 보고 막 선생님께서 되게 재밌게 해주시려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막 일부러 가상의 상황 같은 거 줘놓고선 조별로 너희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뭐 적자를 만들지 않을 수 있을 것 같냐 뭐 이런 것들도 하시고 그다음에 리서치 프로젝트는 주 1회 60분 수업 아까 말씀드렸던 ALS 리튼 리포트에 필요한 자료 조사 방법이랑 그 리튼 리포트를 쓰는 구조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좋아요. 그 다음에 파운데이션에서의 공부에 대한 장단점을 살짝 하나만 말해도 돼요? 그 네네. 뒤로 다시 앞에 가면은 이거 약간 우리 지금 네덜란드 하고 있지만 영국도 왜 학생들이 A레벨 할까 파운데이션 할까 막 이런 거 고민하잖아요. 근데 파운데이션은 확실히 대학교 수업에 가깝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런 렉처, 대규모 렉처 한 번, 그다음에 팔로업 세미나 2번, 이거는 대학 스타일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A레벨은 고등학교식이거든요. 그냥 이렇게 이제 공부하는 거죠. 클래스 위주로.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고등학교 졸업했다라고 하면은 A레벨보다는 파운데이션이 더 대학에 영국으로 가깝게 간다면?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예, 좋은 그러니까 것 저도 같아요. 되게 많이 공감을 하는 게 파운데이션이 진짜 잘 만들어진 과정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정말 그 취지가 확실히 이제 네, 대학 가서 공부를 네. 잘할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서 학업적인 것뿐만 아니라 뭐 공부하는 방식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다 차근차근 준비시켜주는 거라서 진짜 되게 잘 만들어진 과정이라고 렉처는 생각해요. 약간 어떻게 보면 한국식인데 세미나는 한국에서는 없는 형태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적응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 같아요. 세미나가 되게 재밌어요. 다 같이 이렇게 대화하고. 근데 그것 되게 그런 게 전 별로 안 좋아 있거든요. 세미나를? 네, 왜냐면 IELTS 8.0이 아니었으니까. 그러니까 또 그런 약간 말을 많이 한국식으로 해야 말을 되니까. 하기 싫고 좀 나대는 것 같고 그런 게 이제 그리고 크니까. 이상한 얘기도 막 하는 거 보면 쟤 또 왜 저런 얘기 하고 있어. 그러니까 막 이런 것도 약간 있고. 내가 평가받는 것 같고 근데 그때는 제가 아이였나 봐요. 근데 아마 네, 저도 막 말을 많이 하진 않았었어요. 그냥 뭐 선생님께서 어떤 질문을 하셨는데 뭐 너네 나라에서 어떻게 하니 이렇게 물어보시면 저는 가끔 이제 한국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할 때는 있었지만 제가 막 나서서 얘기를 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그냥 뭔가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고 막 한국에서 듣는 수업처럼 똑같이 들으면 때로는 약간 모르겠어요. 유럽에 온 느낌이 안 들어요. 그래서 저거는 뭔가 약간 맞아. 네가 맞다 다른 나라 맞지 이 느낌이 좀 들어서 그리고 저 때는 약간 선생님들도 틀렸어 이런 얘기를 안 하거든요. 맞아요. 그게 되게 동기부여가 되고 너는 그렇게 자신감 생각하는구나. 네. 그게 확실히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라이브 했을 때 그때는 이제 벨라랑 같이 했는데 그때 이런 얘기 나왔거든요.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발표를 안 할까? 우리나라 틀렸을까 봐. 우리는 얘기하면 공포감. 야 그거 아니고 그거 틀렸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유럽 애들은 아 넌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맞아. 근데 나는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자기가 어떤 생각을 하든 계속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게 하고 거기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다른 것들이 디벨롭 나가는 게 있다라고 하면은 그게 우리나라 교육에서는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 좀 말 잘했네. 그런 걸 느껴보고 싶어서 열심히 했다는 거 좋네요, 아주. 저 실제로 그냥 다른 뭐 ALS나 그런 수업에서도 그렇게 뭔가 아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수학 시간 때도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약간 이게 되게 싫다고 그랬었어, 나한테. 되게 수학에서 약간 정해져 있는 당황스러웠던 게 맞다. 그 물론 약간 배우는 약간 사고방식의 차이일 수 있는데 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보통 문제를 풀고 답이 안 맞으면 틀린 거잖아요. 근데 저기는 일단 계산기를 쓰니까 기본적으로 소수점별로 그 학생들마다 답이 달라요. 근데 누가 봐도 이거 소수점의 문제가 아니라 아예 쟤랑 나랑 답이 다른데 라고 느껴지면 선생님께서 근데 쟤한테 뭐라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잘했어 이러고 그냥 들어가라고 하시길래 왜 내가 틀린 건가 해서 나중에 수업 끝나고 선생님께 여쭤보면 아니 너의 정답이 맞는데 제가 풀이 과정이 맞았다고 그러니까 저렇게 푸는 게 맞는지를 이해만 했으면 됐다고 답이 그래서 다르게 나왔다. 네, 답이 그거는 계산기의 문제인 거니까 그거는 이해만 했으면 그거는 된 거라고 이렇게 생각 근데 그 말도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맞아요. 그 거기에서? 생각이 좀 네. 들어요. 그냥 오케이 이러고 그냥 들어가시니까 둘다 이게 맞는 헷갈리는 건지 거잖아요. 그 생각이 들어요. 아마 그 친구는 안 헷갈릴 수도 답이 있어. 여러 개. 문서는 헷갈릴 수도 있어. 이게 맞거든. 막 이러면 나 K 고딩이었어. 막 이러면서. 맞아요. 한국 내가 친구들이나 아니면 막 베트남 친구들끼리 막 저 친구랑 답이 안 맞, 저희끼리 막 쓰는데 이거 맞냐? 이러면서 누가 비교해보고 그러는 시간이 있었는데 물론 저는 결론적으로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한국에서 대학 다니고 있는 친구들이 제가 방학 때 와가지고 이렇게 막 대화를 하다가 너희는 수업 어떻게 하니? 이랬는데 애들이 그냥 막 토론 수업 이런 것도 선생님께서 너는 어떻게 생각해라고 의견을 물어봤음에도 자기 의견 얘기를 하면 그래 난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막 이러신대요 교수님들께서. 그래서 애들이 더 약간 말하기 좀 두려워지고 그런데 뭔 말을 해? 네. 그래야 그분의 되고. 마치 성향을 내가 파악을 해서 얘기를 그쵸, 해야 될 그쵸. 것 같고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야 하는 맞아요. 게 우리의 약간. 근데 답이 없어도 이제 약간 다 성숙한 교양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의 대답에 책임감은 다 지거든요. 그래서 답을 더 잘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게 아닌가 봐요, 우리는. 왜냐면 우리는 성장하지 않고. 아니, 그러니까 세미나 때도 아니,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런 얘기를 안 하는 거 봐. 갑자기 생각이 드는데 우리는 말하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지기 싫으니까 말을 하지 않는 걸 수도 있어. 틀릴까 봐. 맞아요. 그 모든 게 다 근데 모든 오히려 게 다 두려운 책임이 거지. 있어야지 더 말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멍청한 거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 대답이 틀렸다라는 그거를 맞아. 이렇게 까발려진다는 것 자체가 되게 좀 수치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한국이 약간 효율을 좋아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약간 그 정답에 빨리 가는 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변할지 근데 모르겠습니다. 한국이 뭐 나쁜 건 아니에요. 그리고 또 맞아요. 장점이 그냥 있으니까. 차이가 있나 답답할 한데 그럼요, 차이가 있는 거죠, 차이가. 막 시험 문제 같은 것도 커뮤니케이션 이런 거 가끔
너는 막 개념에 대해서 막 묻고 저는 열심히 막 대답을 적다가 갑자기 그 다음 문제가 그래서 너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는 거예요. 제가 정말 내 의견을 적으면 되는 건가 싶어서 저는 솔직히 막 그렇게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부정적으로 적었는데 나중에 그 채점하시고 보니까 그건 아예 점수에 들어가진 않는 근데 그러니까 본인만 이렇게 알아서 잘 의견 전달하면 선생님이 아 그렇구나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러고 마시거든요. 근데 한국에도 똑같이 그런 질문을 하실 때가 있대요. 근데 이제 그럴 때는 교수님의 성향에 맞게 대답을 해야 된대요. 예, 그 좀 이렇게 알아서 좀 그 개념을 잘 활용을 해가지고 논리적으로 잘 설명을 해서 결론적으로 교수님께서 원하시는 답변을 적어야지 그게 정답이 되는 그런 거라 하더라고요. 제가 약간 빨갱이라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런 얘기 들으면 너무 슬퍼요. 그러니까 이제 직장을 들어갔어. 그럼 직장 상사가 원하는 대로 해야 되는 거잖아. 오너가 원하는 대로 비즈니스 플랜을 짜야 되는 거고 오너가 원하는 대로 판매 전략을 해야 되는 거고. 오너시잖아요. 저는 제가 오너이긴 하지만 제가 노동자잖아요. 제가 제일 밑바닥 하층 노동자로서 예, 영세 소상인으로서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네네. 지금 근로자 세미나 얘기하다가. 아이고,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파운데이션의 장단점에 대해서 살짝 추려봤는데 일단 장점을 그 조금 더 많이 적어보려 노력은 하긴 했는데 이거 챗 GPT한테 물어봤어야지. 아니 그럴 순 없죠. 네덜란드 수업 방식을 미리 경험해 볼 수 있다는 거 아까 보셨던 것처럼 대학이랑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좀 더 좋은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해외 생활에 좀 더 여유롭게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주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처음 정착할 때 막 BSN 넘버 받고 막 생체 등록하고 막 뭐 거주지 등록하고 뭐 외국인 뭐 어쩌고저쩌고 뭐 자꾸 하래요. 학교에서도 막 현지 계좌를 개설해야 된다 그러는데 계좌 개설하려고 그러는데 막 카드 배달 본인들이 배달했다 그랬는데 나한테 안 왔고 막 그럼 다시 막 전화해야 되는데 전화하면 또 시간 너무 오래 걸리고 그리고 막 이래가지고 그런 모든 과정이 다 끝나는 데까지 한 3개월이 걸렸어요. 근데 네덜란드는 학교의 특성상 1학년부터 들어가면 굉장히 빡세게 공부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그 상황 속에서 제가 그걸 다 같이 하려고 했다면 전 되게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 같은데 좀 여유롭게 하면서도 파운데이션이고 국제 학생들이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나름 뭔가 엄청난 도움은 아니지만 나름 약간 좀 질문하면 뭐 도움을 주려고 노력을 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좀 그렇게 알아주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고 그 대학에서 배울 수 있는 과목들을 미리 공부하면서 좀 워밍업하는 특히 이제 파운데이션은 뭐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또 유학을 오시는 분들도 계시다 보니까 나이대가 되게 다양하거든요. 제가 제일 어린 나이였는데 그래서 막 공부를 하다가 바로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한동안 안 하시다가 오신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러면 좀 미리미리 대학 들어가기 전에 좀 다시 공부하는 감을 좀 잡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대학교 친구들을 미리 만나고 친해질 수 있는 거는 과별로 같은 과 친구들뿐만 아니라 다른 과 친구들 다 같이 듣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친해질 수도 있고 같은 과에 누가 같이 있는지 이렇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영어 공부를 당연히 아무래도 영어로 에세이를 써야 되고 영어로 뭔가 말을 해야 되고 영어로 시험 공부를 해야 되다 보니까 영어 공부를 좀 하면서 내가 어느 정도의 수준이구나 라는 걸 확인을 할 수 있고 어느 정도 어떤 부분들이 더 필요한지를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시기 동안에 전공을 바꾸는 친구들이 은근히 있어요. 아 이거는 나랑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혹은 때에 따라서는 막 거기서 막 어떤 친구를 연애를 하게 되는데 이 친구는 나 전공이 달라 그러면 이 친구랑 같이 가겠대요. 그래서 막 그렇게 전공 바꾸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아예 다른 대학을 가겠다고 다른 나라로 생각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지 않나. 파운데이션이 결국 그 대학의 어떤 수업 퀄리티를 이렇게 대변해 주는 거다 보니까 나는 이거랑 좀 안 맞는데 싶으면 다른 대학을 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단점은 그 한국인 그 유학원 이렇게 오셨을 때 많은 한국 친구들이 얘기했던 게 대학교 수업만큼 퀄리티가 있지 않다. 뭐 그런 의견들이 있고 저도 약간 동의를 하는 부분이 있고 왜냐면 돈이 어느 정도 비싸기 때문에 이거를 굳이 이렇게 돈 내면서 들어야 되나 싶은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그냥 그 시간을 미리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냥 6개월 미리 가서 지낼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뭐라도 하면서 있는 게 조금 내 공부에도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내가 좀 더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아까운 시간 당연히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두 번째가 제가 조금 힘들었던 게 너무 여유로운 생활이어가지고 좀 늘어졌던 것 같아요. 많이 뭔가 다양한 오히려 1학년이 좀 더 기대되는 게 좀 더 스케줄이 빡세고 뭔가 수업이 많고 이러니까 공부도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럼 제가 그 시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애매한 수업 시간들에
항상 수업 끝나면 막 아직도 해가 밝고 막 할 일도 없고 그냥 친구들이랑 같이 밥 먹고 이 정도가 아니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게 조금 아쉬웠던 것 같고 뭐 사람에 따라서 학비가 굉장히 비싸다는 그런 의견도 있죠. 왜냐면 본과보다는 비싸니까. 맞아요. 네, 본과도 본과보다는 심지어 비싸니까. 근데 메일이 중간에 왔던 게 그 넌 EU들은 뭐 800유로 더 올라간다 뭐 이렇게 왔더라고요. 그럴 때 약간 좀 뭐 속상하죠. 매해 사실 학교에서 800유로는 거의 10% 인상인데. 그러니까요. 맞아요. 올해 근데 좀 800유로면 많이 많이 오르긴 올랐네. 했어요. 지금 9,000 얼마, 9,045유로인가 이랬었는데 한 8% 올랐나 보네. 요즘 유학비가 다 올라가고 있어요.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네덜란드는 좋죠. 영어를 비하면, 공부할 수 있는 예. 좋죠. 가장 낮은 비용이기는 하죠. 아, 뭐, 네. 윤삭생 스포츠나 이런 거 하는 거 없어요? 운동이나 이런 거? 저는 운동을 하진 않아요. 보는 거 좋아해요? 네, 보는 걸 좀 좋아해요. 스포츠 좋아하면은 또 남는 시간에 운동 같은 거 하기 되게 맞아요. 좋은 환경이라서 헬스장 정말 다니는 좋을 것 친구들도 같아요. 있고 그 스포츠 캠퍼스 있는 그 공원에 많이 와서 축구하는 친구들도 있고 해요. 보내려면 어떻게든 시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그쵸. 아, 그리고 저기 아까 좋은 포인트 중에 내가 전공이랑 맞는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음, 저것도 우리 좋죠. 사랑을 하면 전공을 바꿀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아니 그리고 우리 그 예진 학생 그 만났을 때 그 학생도 유러피언 스터디가 잘 맞는 거를 다시 그쵸, 확인하고 그쵸. 네. 했다고. 그러니까 거기서 학교 그 대학교 수업을 첨강할 수 있게 해줘요. 파운데이션 맞아요. 하면서. 그러면서 아, 내가 공부하고 싶은 거구나 이거를 확인할 심지어 수가 대학도 있어요. 바꿀 수 있다고 하니까. 그 기간 동안 다른 학교도 지원해 볼 수도 있고. 진짜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파운데이션 과정 오히려 하는 데는. 학교를 올라가면 더 이게 필요했구나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건 약간 좀 다른 얘기인데 우리 그때 이제 헤이그 같이 가가지고 한국 학생 만났을 때 막 불만을 말씀을 많이 해주셨잖아요. 우리 한국 학생분들이. 근데 좀 가슴이 좀 아팠었어요. 아 저렇게 생각 안 했으면 더 생활이 즐거울 텐데 막 그런 좀 더 게 있으니까. 발전적으로 생각하면 근데 거기 안에 있으면은 또 그럴 오히려 수도 있죠. 진학해서 더 느낄 수도 네. 저도 좀 맞아요. 네, 마음이 안 저도 좋았어요. 그게 참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일은 아닌데요. 근데 가서 이제 한국 학생들이 다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불만이나 뭐 여러 가지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그냥 뭐 했는데 원래 좋은 건 당연한 거고. 그리고 모였으니까 이제 좀 불편했던 거를 이제 한국 유학원들이 왔으니까 이제 한국말로 좀 편하게 근데 또 그 다음에 1대1로 만나고 해보면은 생활이나 이런 거는 전반적으로 다 만족한다고. 만족을 네. 하고 너무 좋고 이런데 이제 그 와중에 학교에서 뭔가 해결이 안 됐던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한테 얘기를 해주는 근데 저는 근데 그거를 한국 학생들이 좀 고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다 아는 뭐 친한 친구들이고 언니 오빠들이지만 약간 저는 그거 할 때 그냥 조용히 있었거든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래서 네가 그거 엠버서더잖아. 네. 엠버서더가 얘기 제일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 그게 되게 애매한 게 그치 개인차도 있고. 거의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 파운데이션이 되게 유용하다 생각하고 분명히 대학 들어가면 더 힘들 거라 생각하는데 왜인지 모르겠는데 다들 파운데이션 스킵하고 대학 들어가면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근데 저는 주변 친구들의 막 성적과 이걸 알잖아요. 얘네가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고. 중요한 건 파운데이션이 제일 쉽거든요. 네, 그 불만들을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약간 이거는 정말 조금만 다르게 보면 그쵸. 충분히 불만이 유용하다고 아닐 생각할 수도 수 있는 있고. 시간인데 본인이 약간 조금 부정적으로 보내는 시선도 없잖아 있고 근데 한국인들끼리 꼭 모여가지고 그렇게 욕을 해요. 근데 그렇게 한국인들끼리 만나서 나도 이게 조금 부정적인 것 같아 이렇게 막 얘기를 하다 보면 나는 조금만 부정적인 생각 갖고 있었어도 이 얘기 듣다 보면 맞아 저게 너무 싫었어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학교 수업 막 다 쓸데기 없고 막 이렇게 되다 보니까 왜 그렇게까지 이렇게 생각을 할까 왜 그렇게까지 불만을 가질까 본인이 왔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안타까웠는데 뭐 저보다 고맙다 그 얘기. 저보다 나이 많은 분들도 계시고 제가 막 말을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라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윤서처럼요. 그러니까 그 정말 태도가 모든 걸 진짜 바꾸는 것 같아. 이렇게 말한 것처럼 약간 이게 왜 중요한지를 생각을 해보고 이게 좀 지금 널널하고 좀 쓸데없나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딱 다르게 생각해보면 이거 대학 가서 진짜 해야 되는 것들이 여기서 준비하는 거구나. 이걸 좀 많은 학생들이 느껴주셨으면 좋겠어요. 의미를 잘 알고 가긴 하셔야 돼요. 그죠? 끝나고 우리 맛있는 거 먹자. 너무 좋아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결론적으로 제가 뭔가 드릴 수 있는 어떤 조언이나 뭐 말씀이 좀 있나 싶어서 이렇게 이것저것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은 영어는 그럼 다들 근데 영어를 막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는 해요. 근데 이제 수업을 듣는 게 문제인 거니까 수업을 막 녹음을 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막 그걸 생방으로 이렇게 들었을 때 못 알아듣는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녹음을 해서 다시 막 듣기도 하고 물론 그렇게 녹음 다시 해가지고 다시 가서 공부하고 이런 건 너무 좋은데 이제 뭐 이해도 안 되면서 그것마저 안 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영어가 돼야지 이게 영어 공부를 하는 시간을 줄이고 다른 공부를 할 수 있는 게 되는 거니까 어느 정도는 좀 영어를 미리 좀 해놓고 오시면 좋지 않나. 미리 6.0, 6.5. 6.5 정도. 그리고 그 시간을 조금 저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좀 못해가지고 말씀드리는 건데 공강 시간이 좀 있어요. 막 또 애매한 시간들이긴 하지만 주말도 있고 또 아무래도 아예 하루는 막 텀 3 이럴 때는 더더욱 수업이 없어가지고 하루 정도는 아예 그냥 비어 있거든요. 목요일에 항상 수업이 없었어가지고 그럴 때 좀 본인이 더 필요했던 공부라든가 아니면 뭐 차라리 여행을 간다든가 저는 심심하면 혼자서 막 암스테르담 가고 이랬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좀 돌아다니고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약간 알바? 저는 알바를 했었기 때문에 너 알바했었어? 네, 저는 4월 말에 아니야 5월 초부터 시작을 한식당에서 일을 하게 됐는데 거기 한식당에 주방에 있는 남자 있지 않아 혹시? 아, 한규환 오빠요? 실명은 한식당 아니에요. 아, 다른 식당인가요? 아니에요. 다른 식당이에요? 아 그래? 아니 아니니까? 죄송합니다. 이게 왜냐면 오빠 이름을? 그분이 그 로테르담에 있는 한식당인데 그분이 요리 막 되게 잘? 네덜란드에 막 3대 인싸가 있대요. 근데 자기가 그중 한 명이다. 이러면서 그럼 자기가 말해. 근데 이거를 부정할 수가 없는 게 손님들 한번 오실 때마다 여기 혹시 막 누구누구 있지 않아요? 하면서 다 물어봐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아 그래서 자 베베리도 물어본 거야 지금? 아니요, 이거 에라스무스였나? 사실 정확히 모르겠는데 로테르담에 사시는 분이고 진짜 신기하다. 아마 교포이실 거예요. 근데 아. 예, 그렇다고 아무튼 들어가지고 또 그분인가? 그 오빠는 아니야. 센스 매니지먼트 셰프 한 명 계세요. 지금 이제 3학년 되니까. 진짜 셰프예요? 한식당 셰프? 한식당 한식당은 아닌데 아닌데. 한국에서 셰프였어요? 일을 오랫동안 아, 저희 유학튜브에 영상이 올라와 있으니까 아. 제가 링크를 보여드릴게요. 진짜 깜짝 놀랐어. 그분은 아, 갓생 사시는 분이에요. 진짜 멋있어. 진짜 멋있어. 스포츠 그러니까 매니지먼트. 스포츠 매니저 전공 지금 선배, 2학년이고 선배. 너 들어가니까 이제 3학년 되거든. 근데 집에서 도움도 하나도 안 받고 자기가 돈 벌어서 그래서 네덜란드 오셨어. 돈 다 모아가지고. 그래서 늦은 나이에 온 거야. 우리도 한 명 있었죠 암스테르담에도요. 셰프는 아니었고 약간 사업하셨던 요식업에 계셨던 내 학생. 네, 맞아요. 예. 맞아요. 진짜 대단해 진짜. 멋있어요. 그래서 지금 돈을 좀 많이 벌어. 왜냐면 셰프? 한국에서 셰프 경력이 있어서 경력을 쳐줘서 경력직. 거기서 셰프할 때 경력적으로 해서 임금을 좀 많이 받아. 해변에서 일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난 아닌가? 이름을 기억이 안 나요. 아무튼 연락처 줄게. 해변이 네. 식당 이름이요? 아니 그 해변이 있어요. 헤이그 네, 해변. 진짜 해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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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치. 거기서 알바하는 친구들도 좀 있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약간 한국 학생들이 좀 특이인 것 같은 게 시험 기간만 되면 막 밤새서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고 막 저는 처음에 들어갔었을 때는 친구들이랑 모여가지고 도서관에서 밤늦게까지 공부를 하자 했는데 도서관 막 몇 시 되면 나가라 그러고 저는 약간 한국이랑 같은 그런 시스템일 줄 알았는데 아니었고 그래가지고 너무 그렇게 부담을 가질 필요도 없고 그냥 55점만 넘으면 솔직히 그래서 물론- 학생 몇 점이에요? 이래놓고 지금 56이야. 막 이러면 진짜 대박이다. 그러니까 오늘 몇이야? 과목별로 좀 다르긴 한데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이래놓고 지금 평균적으로 한 가만히 80점대에서 90점대긴 이봐. 했어요. 봐봐. 근데 이건 전 억울한 근데 게 봐봐요. 여기도 영어를 잘하고 와라. 자기 아예 8점 아니 배우고 있었는데 잠깐만 영어를 이거 잘해. 진짜 좀 중요한 게 저뿐만 아니라 되게 많은 한국 학생들이 다 약간 좀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조금만 공부를 하면 성적이 오를 수 있는데 그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그 성적이 나오는 거지. 아니면 물론 55점을 막 너무 열심히 공부했는데 가까스로 넣으면 그건 문제가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공부만 하면 네, 충분히 맞을 수 있는 공부를 막 점수다. 미친 듯이 해가지고 난 90점대를 맞아야만 해. 이거는 필요 없어요. 왜냐면 맞아. 제가 처음 90점대 받았던 것도 다 초창기였고 뒤로 갈수록 90점 성적이 좀 받았어요? 떨어지긴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예, 너무 그렇게 부담감 갖고 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적당히 좀 여유롭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는 같은 과 이건 아니고 해외에서 의지할 수 있는 친구가
많은 건 사실 이게 다 나중에 대학교 가면 또 인맥이 되고 좋죠. 또 아는 사람들도 더 많아지는 거고 하니까 나한테 기회가 더 많아지는 거라 저도 앰버서더를 약간 그런 이유로 시작을 한 거거든요. 좀 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보고 싶어서 다른 나라에 있는 그래서 시작하게 된 거라 그런 식의 기회를 좀 많이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윤서 학생 그 말하는 게 한 4학년 대학교 똑똑하죠. 대학교 졸업반 똑똑하죠, 진짜. 깜짝 놀랐다니까. 그게 대학생이네. 나 3년 뒤가 너무 기대돼요. 완전 어떻게 기대돼. 될지. 나 3년 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는데 그때 우리 행사할 때 와. 아르바이트 하러 와. 그래, 이거 너의 동기부여가 되는 거지. 우리에게라도. 얼마나 지켜보고 있다. 나 물어볼 거야. 윤서 어떻게 됐어요? 제가 제일 직접 싸겠습니다. 찍은 건가요? 네, 다 제가 찍었고요. 저 맨 위에 있는 사진은 그 바닷가 해변, 아까 말한 해변. 피어라는 곳에서 찍은 건데 겨울이라 조금 날씨가 막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나름 예, 그랬던 네, 곳이고 좋잖아 그래도. 레스토랑 막 있고. 네, 저쪽 맨 왼쪽에 저거는 제가 사는 집 뒤편에 항상 집에 가려고 트램을 딱 내리면 저기예요. 너무 예쁘다. 근데 이제 막 철도 이렇게 있고 뒤에 이렇게 막 문화 다리 있고. 있고 한데 날씨 좋으면 저기가 정말 예쁘고 여기는 거기예요. 그 비네노프라고 비네노프. 예, 시내에서 조금 이렇게 걸어가면 이렇게 호수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기도 낮에 좋으면 이렇게 너무 가끔 예뻐. 예, 좋지. 가서 백조 있고. 맞아요. 새가 정말 많고 아 네덜란드 새 진짜 많아요. 이게 약간 좀 심각해요. 애들이 바닷가라 더 막 많은가? 너 머리에 똥은 안 맞아봤지? 아 거기까지는 안 가봤어요. 어. 그 정도 수준은 아닌데. 우리 옛날에 나 김전 지장님하고 런던에 가다가 학생하고 가다가 학생 머리에 똥 맞았잖아. 런던. 런던에서.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이 너무 큰 만큼 이제 막 도시 그냥 일반 도시 막 시내인데 막 갈매기가 막 날아다니고 근데 바닷가 가면 또 갈매기가 그렇게 많진 않은데 기본적으로 새가 좀 많긴 많아. 해요. 근데 아무튼 네, 되게 예쁜 곳이고 이쪽은 회를 타는 사람이 다 있네. 여기 어디예요? 헤이그예요? 헤이그인데 사실 어딘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예뻐서 찍었던 게 전날 제가 시간이 비어가지고 제가 그림 그리는 취미가 있어서 그 미술 용품 사려고 시내로 걸어가던 길이었는데 예뻐서 사진 찍었던 겁니다. 이야, 근데 여기 이렇게 패드할 정도로 깨끗한가? 궁금하네. 이거는 그냥 생활할 때 사진인데 일단 두 번째 사진이라서 네 번째 사진은 학교 사진이에요. 학교. 여기는 제가 다 그 파운데이션 듣는 수업 강의실 다 5층에 있어서 그 5층에서 이렇게 밑에서 내려다보면서 찍은 거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그 스터디 석세스에서 두 번째 프로젝트 했었을 때 발표를 저기서 했어요. 그래서 다른 학생들도 와서 이렇게 막 보면서 질문할 수도 있고 그런 자리여서 저희가 PPT 띄워놓고 같이 발표를 했었고 첫 번째 사진 같은 경우는 인트로덕션 날이었어요. 저 때가 같이 그 스베닝겐 쪽 가면 학생들이다. 아이스링크 같은 데가 있거든요. 윤서 학생은 어디 있어요? 저 여기요. 아, 여기. 네, 저게 저예요. 저 넘어져가지고 약간 좀 짜증나는 상황이었는데 아무튼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친구들이랑 같이 막 뭐 스케이트도 타고 하면서 좀 친해지는 그런 시간이고 이 학생 베트남 학생 베트남 같다. 같아. 저기서 저랑 저기 뒤에 검은색 패딩 언니 저를 노란색. 쳐다보고 있는 패딩 아. 언니랑 그 뒤에 염색한 언니 금발머리 언니 빼고 다 베트남 친구들이에요. 베트남 저 학생 친구들이랑 되게 되게 한국 많이 학생처럼 친했어요. 생겼다. 흰색 옷. 약간 좀 그렇게 생겼어요. 근데 베트남 친구고 다섯 번째는 사실 저거는 학교의 그거는 아니에요. 근데 그 헤이그 대사관에서 저도 이제 아는 언니를 통해서 너 혹시 헤이그 대사관에서 파운데이션 하는 학생들 이렇게 모아가지고 막 저녁 함께 먹으면서 네네네 맞아요. 저녁 먹으면서 혹시 뭐 생활 어떤지 뭐 이런 걸 들어보겠다고 사진이 하는데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저 가운데 다음에 기회가. 저를 잘 모르겠어요. 선생님, 뭘 끼세요? 센터라고요. 아, 센터 있구나. 그래서 네, 다들 모여가지고 같이 저녁 먹으면서 혹시 생활이 근데 어떻게 어땠는지 기가 막히게 세 명이 다 눈을 감고 있어? 그러네요. 기가 막히네. 누가 감았어요? 아, 요 친구, 오른쪽. 요 금발 친구, 언니는 안 감았- 요 친구도, 아, 아니, 눈이 안 거고, 아무튼. 기가 막히네. 그래서 야, 아무튼 저런 시간도 있다. 왜냐면 저쪽은 대학생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저 눈 감으신 오른쪽에. 남자분은 여기서는? 2학년 지금 다니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아. 저분도
대학 졸업하셨나? 정확히 모르겠는데 나머지 이쪽 분들은 파운데이션이고 반대쪽에도 되게 많았어요. 맞아, 오케이. 1년에 한 번 이런 거 하는 것 같아요. 대성안에서 맞아요. 학생들 네, 초청해서. 좀 그런 거 되게 좋다. 해외에 있으니까 그런 게 해외에 좋네. 네네네. 이거는 엠버서더 활동을 할 때 여기 우리 볼링 우리 친구예요, 여기 아니에요? 볼링 쳤어요. 맞아요. 그 비치. 바닷가에 그 볼링 치는 곳인데 저기 머리 감하고 일하는 머리 이 학생. 사람 스포츠 매니지먼트. 응, 지금 2학년. 챔피언 입은 사람? 맞아요. 셰이안인가 막 그런 와, 사람이었는데 발표 기가 막히더라. 맞아. 진짜 기가 막히더라. 내가 근래 파운데이션 사람이요? 대학년이에요. 아니, 근래 대학년이구나. 본 발표 중에 제일 인상 깊었어. 파운데이션 어떤 통해. 사람들이 네, 엠버서더였는데 그냥 뭐 볼링 치고 싶어서 왔대요. 저도 그래서 완전 인싸 느낌이잖아요. 맞아요. 다 참여하고. 저도 실제로 스포츠 매니저먼트 막 궁금한 거 있을 때 저분한테 막 DM 보내기도 했었고 음. 사울레나랑 이렇게 해가지고 다 같이 홍보대사 활동은 아니고 다 같이 그냥 볼링 치러 가자 해가지고 그냥 놀러 갔던? 볼링 신발을 다 신어야 되나 보다. 네, 거기 가면 다 거기 갈아. 대여하잖아요. 네, 대여해가지고 요분이 좋아해. 볼링 좋아하시더라고요. 되게 잘 치시더라고요. 되게 흥이 넘쳐요.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잘 칠까 데려갔나 보다. 네, 다들 너무 잘 치시고 저는 막 겁나 못 쳐가지고 진짜 쳐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처음 치는 거라서 처음에 딱 했는데 막 8점 뜬 거여서 와 되게 진짜 잘하는 재능이 있나 잘하는 거잖아. 그 다음부터 0점, 다 또랑으로 가는 거지, 0.0.0.0 이제 다 이렇게. 또랑이어가지고 문제가 있지 않나. 팀을 나눠가지고 했는데 막 반대쪽에서도 막 저 응원해주고 할 수 있다고 이러면서 막 돌아가면서 저 가르쳐주는데 다 막 틀리고 했는데 답 0. 아, 0. 어렵네. 한번 초심자의. 가르쳐줬는데 약간 0 될 때마다 너 나와 이러면서 막 다시 번갈아 가면서 다들 막 가르쳐주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되게 재밌었어요. 재밌었네. 우리도 볼링 치러 가야 나중에. 자, 발표 너무 진짜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한번. 잘했다. 우리 그래서- 옷까지 다 할 것 같은데. 인사 잘했어. 엠버서더